어서 오세요. 이야기 들려주는 아씨입니다.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도 오래된 옛 이야기 한 차락 들려드릴게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똑똑한 며느리와 바보 시어머니. 옛날 어느 마을에 춘향이라는 아가씨가 살았습니다. 춘향은 마을에서 소문난 총명한 처녀였습니다. 글도 읽고 쓸 줄 알았고 바느질과 요리 솜씨도 뛰어났으며 무엇보다 어떤 문제든 지혜롭게 해결하는 능력이 있었죠. 춘향의 부모님은 딸을 무척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춘향이는 참 똑똑해서 어디 시집을 가도 귀한 대접을 받을 거야. 드디어 춘향이 시집갈 날이 왔습니다. 신랑은 이웃 마을의 양반 집 아들로 착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춘향은 설레는 마음으로 가마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친정 어머니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춘향아, 시집가서 너무 똑똑한 척하지 마라. 시어머니가 싫어하실 수도 있단다. 춘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할게요. 하지만 춘향은 미처 몰랐습니다. 자신의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를. 춘향이 도착한 시댁은 제법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 마루에 앉아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욕심이 많고 생각이 짧은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남의 말만 듣고 살았고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했죠. 무엇보다 박씨 부인은 자신이 이 집의 최고 어른이라는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며느리는 무조건 시어머니 말을 따라야 해. 며느리 주제에 나보다 똑똑한 척하면 안 돼. 춘향이 예를 갖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 춘향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겉보기엔 괜찮아 보이는구나. 하지만 며느리는 예쁜 것보다 시어머니 말을 잘 듣는 게 중요하단다. 알겠지? 네, 어머님. 춘향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총명한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왠지 이 며느리가 자기보다 똑똑해 보였거든요. 며느리 주제에 내가 혼을 좀 내줘야겠어. 박씨 부인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첫날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 춘향은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며느리, 네, 어머님. 오늘 너한테 중요한 심부름을 시키겠다. 춘향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심부름이든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박씨 부인은 간사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물에 젖지 않는 종이를 만들어 와라. 그래야 내가 진짜 우리 집 며느리 자격이 있는지 알 수 있을 게다. 춘향은 속으로 웃음이 나왔지만 겉으로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내일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의기양양했습니다. 물에 젖지 않는 종이라니.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 내일이면 저 며느리가 울면서 빌겠지. 그때 내가 시어머니의 위엄을 보여줘야지. 하지만 춘향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춘향은 한지 몇 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참기름을 조금 가져왔죠. 춘향은 한지에 참기름을 골고루 발라 말렸습니다. 기름이 종이에 스며들면서 종이가 투명하게 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씨 부인은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 물에 젖지 않는 종이를 가져왔느냐? 네, 어머님. 여기 있습니다. 춘향은 기름종이를 시어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그냥 종이 아니냐? 물에 넣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하인이 물동이를 가져왔습니다. 박씨 부인은 종이를 물에 담갔습니다. 신기하게도 종이가 물을 튕겨냈습니다. 종이를 건져내니 물 한 방울 묻지 않았죠. 박씨 부인은 당황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참기름을 종이에 먹이면 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름과 물은 서로 섞이지 않으니까요. 주변의 하인들이 감탄했습니다. 와, 아가씨 정말 똑똑하세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박씨 부인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쉽게 문제를 해결할 줄 몰랐거든요. 운이 좋았을 뿐이야. 다음엔 더 어려운 걸 시켜야겠어.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씨 부인은 더 어려운 문제를 생각해냈습니다. 며느리, 네, 어머님. 이번엔 더 어려운 심부름이다. 내일까지 불에 타지 않는 천을 만들어 와라. 춘향은 이번에도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박씨 부인은 속으로 좋아했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천이라니. 이번엔 절대 못 만들 거야. 세상에 불에 안 타는 천이 어디 있어? 하지만 춘향은 이미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춘향은 삼배천을 물에 푹 담갔습니다. 그리고 밖에 내다 놓아 꽁꽁 얼렸죠. 겨울이라 천은 금방 얼음처럼 딱딱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씨 부인은 이번엔 확신에 차서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며느리, 불에 타지 않는 천을 가져왔느냐? 네, 어머님. 여기 있습니다. 춘향은 얼어있는 천을 내밀었습니다. 뭐야, 이건 그냥 얼린 천 아니냐? 불에 대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하인이 화롯불을 가져왔습니다. 박씨 부인은 얼은 천을 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놀랍게도 천이 타지 않았습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물이 되어 불을 껐고 불이 천을 태우기 전에 물이 불을 끄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천은 완전히 젖었지만 타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또다시 감탄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아가씨는 정말 지혜롭네요. 박씨 부인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분하고 창피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며느리가 정말 다음엔 절대 못 풀 문제를 내야겠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번엔 다른 전략을 세웠습니다. 옆집 영감님께 조언을 구했죠. 영감님, 며느리가 너무 똑똑해서 골치가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며느리를 혼낼 수 있을까요? 옆집 영감님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보시오. 추상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 가장 무거운 것, 가장 날카로운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시오. 이런 건 정답이 없는 질문이라 어떻게 대답해도 트집을 잡을 수 있소. 박씨 부인은 무릎을 쳤습니다. 아,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 이리 와봐라. 네, 어머님. 이번엔 다른 심부름이다. 내일까지 이 질문에 대답을 해와라. 박씨 부인은 잔뜩 기대에 차서 질문했습니다. 첫째,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 무엇이냐? 둘째,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이냐? 셋째,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것이 무엇이냐? 이 세 가지의 대답을 해와라. 만약 대답을 못하면 너는 이 집 며느리 자격이 없는 것이다. 춘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님, 하루만 시간을 주시면 깊이 생각해서 대답하겠습니다. 좋다. 내일 아침까지 대답을 준비해와라. 그날 밤 춘향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것, 가장 무거운 것, 가장 날카로운 것. 춘향은 밤새 고민한 끝에 답을 찾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씨 부인은 옆집 영감님까지 불러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대답을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며느리, 대답할 준비가 되었느냐?
네, 어머님. 춘향은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이라고? 네, 마음은 한순간에 천리를 갑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한양 궁궐을 생각하면 제 마음은 이미 한양에 가 있는 것입니다. 말보다 빠르고 새보다 빠르며 바람보다도 빠른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옆집 영감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로군. 춘향은 계속 말했습니다. 둘째,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네, 부모님의 은혜, 스승님의 은혜, 그리고 시부모님의 은혜는 아무리 갚아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천냥의 금도 만냥의 은도 은혜의 무게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입니다. 박씨 부인은 뭐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대답이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것은 말입니다. 말이라고? 네, 칼은 사람의 몸을 베지만 말은 사람의 마음을 뱁니다. 잘못된 한마디 말은 1000개의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반대로 따뜻한 한마디 말은 1000개의 약보다 더 큰 치유를 줍니다. 그래서 말이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것입니다. 옆집 영감님이 박수를 쳤습니다. 훌륭하오. 이렇게 훌륭한 대답은 처음 듣겠소. 주변의 하인들도 모두 감탄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씨 부인은 혼자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가 한 말이 맞아. 말이 가장 날카로운 것이라니. 박씨 부인은 자신이 그동안 며느리에게 한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며느리 주제에 똑똑한 척하지 마라. 넌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이 집에서 쫓아낼 거다. 박씨 부인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칼보다 날카로운 말들을 했구나. 하지만 박씨 부인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잘못을 인정할 수 없었죠. 아니야. 그래도 며느리는 시어머니 말을 따라야 해. 그게 도리잖아.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박씨 부인이 감기에 걸렸습니다. 춘향은 정성껏 시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죽을 끓여드리고 약을 다려드리고 방을 따뜻하게 해드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며느리는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나를 이렇게 잘 돌봐주는구나. 박씨 부인은 완전히 마음이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병이 나은 후 또다시 며느리를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며느리, 네, 어머님. 너한테 닭 10마리를 준다. 한 달 안에 이 닭들을 100마리로 만들어라. 춘향은 난감했습니다. 닭은 알을 낳고 부화하는 데만 21일이 걸립니다. 병아리가 자라는 시간까지 생각하면 한 달 안에 100마리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했죠. 하지만 춘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춘향은 닭들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좋은 모이를 주고 깨끗한 물을 주었습니다. 닭들은 열심히 알을 낳았고 춘향은 그 알들을 정성껏 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다 되어도 닭은 총 30마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째 되는 날, 박씨 부인이 춘향을 불렀습니다. 며느리, 닭이 100마리가 되었느냐? 죄송합니다, 어머님. 30마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드디어 며느리를 혼낼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겨우 30마리. 내가 100마리를 만들라고 했잖느냐. 그때 춘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비록 100마리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배운 것이 있습니다. 배운 것? 그게 뭐냐? 생명은 억지로 재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닭도 자연의 순리대로 자라야 건강합니다.
억지로 재촉하면 병들고 죽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재촉하고 강요하면 관계가 병들고 죽습니다. 춘향은 시어머니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며느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재촉하시면 저도 이 닭들처럼 병들 것입니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원망하거나 반항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심을 담아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씨 부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억지로 재촉하고 강요하면 관계가 병들고 죽습니다. 박씨 부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도 똑똑한 처녀였습니다. 하지만 시집와서 시어머니에게 심한 구박을 받았죠. 며느리 주제에 똑똑한 척하지 마라. 그때의 아픔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씨 부인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시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것을 그대로 며느리한테 하고 있었구나. 박씨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그렇게 아팠는데 왜 내 며느리에게 똑같은 아픔을 주었을까? 다음 날 아침, 박씨 부인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며느리야. 네, 어머님. 박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 못되게 대했구나. 춘향은 깜짝 놀랐습니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 주겠니? 춘향은 황급히 시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제가 용서할 것도 없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한테 칼보다 날카로운 말들을 했어. 내가 말했잖니. 말이 가장 날카로운 거라고. 춘향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님도 분명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거예요. 그 아픔이 저한테 향했을 뿐이죠. 춘향아, 어머님, 이제부터 우리 서로를 이해하며 지내요. 저는 어머님의 며느리이기 전에 어머님의 딸이 되고 싶어요. 박씨 부인은 며느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씨 부인과 춘향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더 이상 며느리를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함께 옷을 짓고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춘향도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옆집 영감님이 찾아왔습니다. 박씨댁, 요즘 집안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구려. 박씨 부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며느리 덕분입니다. 제가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었어요. 그래. 하지만 예전에는 며느리가 똑똑해서 골치 아프다고 하지 않았소? 박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똑똑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 똑똑함을 인정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어요. 며느리는 똑똑한 게 아니라 지혜로운 거였습니다. 지혜롭다니? 네, 며느리는 제가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참았고 이해하려 했고 결국 저를 변화시켰어요. 그게 진짜 지혜 아니겠습니까? 옆집 영감님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이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많지만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드물지요. 며칠 후 춘향의 친정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춘향아, 시집살이는 괜찮니? 춘향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저 아주 행복해요. 시어머님이 저를 딸처럼 아껴주세요. 친정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이니?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너를 많이 괴롭혔다고 들었는데. 춘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내가 뭐라고 가르쳐 줬는데? 인내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죠. 상대를 변화시키려면 먼저 내가 변해야 한다고요. 친정 어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내가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네, 어머니. 그 가르침 덕분에 저는 행복한 며느리가 되었어요. 그렇게 춘향과 박씨 부인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집을 보게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저렇게 사이좋은 집이 어디 있나?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못살게 굴었다던데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한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지혜로웠던 거지.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기려 하지 않고 함께 이기는 방법을 찾는 법이야. 세월이 흘러 춘향도 나이가 들어 며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춘향은 자신의 며느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시어머니한테 배운 것처럼 이 아이도 나한테서 무언가를 배우겠지. 나는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야겠어. 춘향은 며느리에게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시집살이가 힘들면 언제든 나한테 말해. 우리는 가족이니까. 며느리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지혜는 대대로 이어졌고 이 집안은 마을에서 가장 화목한 집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족 간의 갈등, 직장에서의 어려움, 친구와의 다툼. 우리 삶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춘향처럼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모든 어려움을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